사람들은 양력이 어떻게 생기는지에 대해서 많은 설명을 내놓았지만 이 설명들이 대부분 틀렸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아마도 모르실 겁니다. 왜냐하면 이 틀린 설명을 교과서에 실어서 학교에서 그대로 가르치기 때문이죠. 이 영상을 보시는 많은 분들은 대부분 긴경로 이론을 알고 계실 겁니다. 긴경로 이론은 날개와 공기의 상대 속도가 있을 때 날개 앞에서 동시에 출발한 공기가 날개 뒤에서 동시에 만나려면 날개의 모양에 따라 위로 흐르는 공기가 날개 아래로 흐르는 공기보다 더 먼 거리를 이동해야 하기 때문에 더 빠르게 흘러야 해서 공기의 속도가 올라가니 베르누이의 원리에 의해 압력이 낮아지게 되고 날개 아래의 압력이 날개 위의 압력보다 더 높아지기 때문에 양력이 발생한다는 이론이죠. 요즘도 학교에서 이렇게 가르치는지는 모르겠지만 긴경로 이론은 사실 베르누이의 원리를 잘못 적용한 결과입니다. 또한 지금으로부터 16년 전인 2003년에 케임브리지 대학의 홀거 바빈스키 박사님이 풍동 실험을 통해서 날개의 위아래를 지나가는 공기는 날개 뒤에서 동시에 만나지 않고 날개 위의 공기가 날개 아래의 공기보다 훨씬 더 빠르게 지나가 버린다는 것을 발견해서 긴경로 이론의 전제가 틀렸다는 것도 증명합니다. 그럼 양력을 도대체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양력을 거의 완벽히 설명하기 위해서는 사실 베르누이의 원리만 사용할 게 아니라 뉴턴의 운동 법칙과 오일러 방정식을 함께 사용해야 하는데 그 이유는 공기, 즉 기체의 흐름에 에너지의 보존 법칙, 운동량 보존 법칙, 그리고 질량 보존 법칙이 동시에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베르누이의 원리는 에너지 보존 법칙을 커버하고 뉴턴의 운동 법칙은 운동량 보존 법칙을 그리고 오일러 방정식은 질량 보존 법칙을 각각 커버하죠. 베르누이의 원리는 대부분의 사람이 알다시피 유체가 관을 따라 흐를 때 압력과 속력이 반비례하다는 것인데 양력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이 원리가 가지고 있는 더 깊은 뜻을 알아야 합니다. 다들 이런 그림을 한 번쯤 보셨을 텐데 관의 단면적이 큰 곳에서 작은 곳으로 유체가 흐를 때 속도가 높아지고 압력은 낮아집니다. 그리고 단면적이 다시 커지면 속도가 낮아지고 압력이 높아지죠. 하지만 베르누이는 관의 크기가 바뀜에 따라 속도와 압력의 변화를 찾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관의 크기가 바뀌어도 유체가 관을 따라 흐를 때 가지고 있는 에너지는 보존된다는 것을 설명하려 한 것입니다. 에너지가 보존된다는 것은 속도와 압력의 변화가 있어도 변화 전의 에너지량과 변화 후의 에너지량은 같다는 것이죠. 속도가 더 빨라진다고 해서 존재하지 않는 무언가가 유체를 뒤에서 더 빨리 밀어주는 게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압력의 힘이 속도로 변해서 존재하고 있는 총 에너지량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총 에너지량을 유지하기 위해 유체의 압력과 속도가 서로 반비례하여 유체에 영향을 주는 고체, 즉 관의 변화에 대응하는 겁니다. 이걸 다르게 말하면 베르누이의 원리는 에너지 보존 법칙을 이용해서 상대 속도가 있는 고체와 유체의 상호작용을 설명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베르누이의 원리 외에 아까 말했던 뉴턴의 운동 법칙과 오일러 방정식도 아주 간단하게 말하자면 각각 운동량 보존 법칙과 질량 보존 법칙을 이용해서 상대 속도가 있는 고체와 유체의 상호작용을 설명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서 오일러의 방정식에 기체의 점성까지 고려한 것이 바로 밀레니엄 난제 중 하나인 나비에스토크스 방정식입니다. 나비에스토크스 방정식은 아직까지 증명을 한 사람이 없어서 계속 풍동 실험으로 항공기 기체와 공기의 상호작용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지만 만약 증명이 된다면 우리가 양력을 완벽히 이해하는데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을 겁니다. 요약을 하자면 양력은 상대 속도가 있는 고체와 유체의 상호작용으로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기가 에너지, 운동량, 질량 보존 법칙을 각각 따르면서 구분 평판을 따라 흐를 때 생기는 현상이 양력으로 처음에 언급했던 긴경로 이론은 이것을 너무 단순화하려고 해서 그럴싸한 잘못된 결과로 도출된 것입니다. 아무튼 결론으로 양력은 어렵고 이걸 몰라도 항공기를 정비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